네, 나 소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노건창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예. 오늘 아마 평소 대비 무척 바쁜 날이셨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오랜만에 만나면 요즘 꼭 안부를 묻습니다. 예. 한번 다녀갔습니까? 예, 좀 뭐 돌파를 한번 했습니다. 잘 그래도 예. 가볍게 넘기신 예,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오늘 실적 예. 뭐 좋은 건 우리 다 뭐 발표 보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분들 다 아십니다. 예, 예. 한번 좀 실적에 대한 평가 한번 부탁드리면은. 예, 저희도 사실 77조 정도 매출액을 봤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정도 보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프리뷰할 때 이게 매크로가 나쁜데도 네. 스마트폰이든 TV든 태블릿 PC까지 모두 다 출하량이 좋아서 예. 약간은 우리가 그 볼륨의 함정에 빠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돼서 가처분 소득이 줄면 당연히 전자제품을 누가 사겠냐고 하지만 예. 양극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저가 제품은 그럴 때 안 팔리고요. 어차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하이엔드 제품은 하이엔드. 또 어느 정도는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매출액은 저희 추정치를 충족했고, 근데 영업이익이 좀 생각보다 저희 추정치보다도 잘 나왔고, 또 시장 기대치가 한 13조니까 실제로 한 9% 정도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이러냐에 대한 그러니까요. 관심이 제일 크겠죠. 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 달러 환율이 또 생각보다 워낙 약세 때문에 환율 효과가 좀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최소한 5천억 이상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낸드 가격이 원래는 뭐 2분기 이후에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그 키옥시아라는 일본 그 경쟁사의 공장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두 번이나 사고가 예, 났거든요. 그러니까 낸드 가격이 2월 달부터 웨이퍼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아마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뭐 조금은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 좀 지나쳐서 금일 주가는 좀 하락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이크론이 가장 중요한 이제 네네. 사례인데요. 마이크론도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났죠. 뭐 단순하게 지난 분기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번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11% 증가로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럼 가이던스가. 시장이 볼 때는 아니 소비자 수요도 안 좋고 그런데 이게 한 좋아져도 메모리는 한 네. 3분기부터 좋아질 거로 봤는데 마이크론은 지난 실적도 좋지만 다음 실적은 더 좋게 얘기를 한 마이크론마저도 주가는 그날 오르고 계속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호실적이 나도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금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괜찮다라는 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참 공교롭게도 오늘 52주 신저가를 찍었단 예. 말이죠. 예. 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LG전자도 그렇고 지금 SK하이닉스도 다시금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예. 상황인데 이렇게 좋다 하는데도 네. 계속해서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이제 주요 비즈니스를 보면 특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4조 이상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나왔고, 네. 그다음에 소비자 가전과 관련된 그런 하만부터 VD까지 합치면 대략 한 9천억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제품들은 정말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좀 큰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저희가 보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사실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네. 수도 있다는 그냥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매크로에 대한 불안이 결국 이번 실적이 과연 지속될 수 있겠냐에 대한 의구심으로 현재는 연결되는데, 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지금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서버가 사실 좀 변화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서버를 교체할 때 뭐 GPU든 이런 성능이 바뀌어서 DRAM까지 같이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좀 변하는 게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 이게 서버가 한 수십만 대 들어가거나 아니면 몇만 대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360일 동안 전력 소모를 계속 하거든요. 계속 전력이 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엄청난 열이 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쿨링 시키려면 전기 사용료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좀 저전력 DDR5에 대한 그 갈증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네. 저는 매크로 우려를 좀 극복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뭐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특히 감동적인 실적이 나와도 전혀 뭐 반영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동적인 실적이 나와도 반영을 못한다.
주변에 삼성전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말이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초조해했는데 예. 벌써 이제 이 세월이 이만큼 되다 보니까 예. 그냥 걸으려니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예. 뭐 못 오르는 게 당연하지. 체념하는 단계. 체념. 다들 이렇게 물려 있는데 예. 내가 외국인이라도 안 사주겠다. 예, 예. 뭐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TSMC나 마이크론 예. 또 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예,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한데 예. 또 센터장님처럼 접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저같이 또 차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예,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밀렸을 뿐이지 예. 지금 TSMC, 마이크론, 엔비디아도 예. 차트 보면은 위태위태해요. 맞습니다. 마이크로는 특히 메모리니까 또 자기가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쪽이 지금 뭐 긴축이니 뭐니 해서 예, 예. 가뜩이나 레벨 부담 이런 것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예. 뭐 서플라이 체인 등등이 또 한꺼번에 작동을 하면서 이쪽에 바깥에서 이렇게 예. 같이 무너지면 우리 여기서 예. 저점이 더 낮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예. 그래도 마음은 이미 편안하신 단계까지는 왔습니다만 어차피 그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밸류를 보고 접근하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TSMC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네. PBR이 TSMC가 7배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역사적 저점 근처인 1.4배예요. 사실은. 그다음 PER도 지금 올해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감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네. 일단은 EPS를 올려야 될 상황으로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올해 EPS를 한 7,300원 정도 봤는데 금일 실적을 보면 어쨌든 10%더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 한 7,500원 정도 올해 EPS가 나오면 이제 9배 초반까지 떨어지거든요. 배당 수익률도 뭐 2%가 넘고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좀 지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면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밸류면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밸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 그냥 가치주로서 끝나느냐를 놓고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분명히 성장주로서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 늘었고 그럼 2분기에 꺾이냐를 보면 2분기부터는 낸드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거든요. 오른다. 예, 2분기는 낸드 가격이 최소한 5% 이상은 오를 거예요. 예. 이번 분기도 소폭 올랐을 거로 저는 추정하고 있지만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제 디램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3분기가 되면 지금은 이제 애플이 비수기라서 이제 아이폰 물량이 줄지만 3분기에는 또 아이폰 14가 나오니까 예. 또 삼성 디스플레이한테는 또 상당한 또 실적의 개선 요인이 있고 뭐 최근에 스마트폰 가지고 좀 시끄러웠지만 어쨌든 3분기에는 또 Z 폴드 4와 그렇죠. 폴더블 Z 플립 쪽. 4가 또 나오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3분기 실적이 저희가 보더라도 지금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가치주라는 거는 매년 같은 실적이 계속 나오면 가치주인데 바로 이제 뭐 한 6개월 뒤에는 또 의미 있는 실적 레벨이 좀 가시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인내의 시간이 좀 지금까지 좀 고통스럽지만 예.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보고 센터장님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예, 우리가 참 전문가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결국은 실적입니다. 예. 주가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적 갖고 안 된다는 게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이게 너무 과한 레벨까지 갔었고 거기에 또 예. 현재 악성 매물이 잔뜩 예. 몰려 있고 한 이런 어떤 구조적인 이 상황에서는 실적으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예. 그렇다면은 예, 삼성전자 차원에서 예, 실적이 아닌 예. 돈은 잘 버는 회사 우리가 아니까 예. 그거 외에 어떤 주가 부양을 위한 무슨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도저히 없을까요? 뭐 저는 실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넘버에서의 실적 개선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로는 안 된다? 메모리 실적이 좋아지거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신제품 나올 때 이익이 증가하거나 그거 가지고는 주가를 V자 견인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예.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파운드리? 오히려 최근에 주가 하락에 또 계기가 됐던 게 4나노 수율 이슈랑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퀄컴 프로세서가 파운드리를 삼성이 잘못한 거 아니냐에 의구심도 발열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건 TSMC도 4나노 이하부터는 5나노부터는 항상 발열이 있습니다. 잘 잡을 뿐이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좀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봐도 올해 내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메모리랑 스마트폰에서 좋아지는 거 가지고는 V자 반등을 견인하기는 힘든 거고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파운드리랑 LSI 쪽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삐그덕거리니까 최근에 좀 더 감해도가 더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좋아지는 거는 단기간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최소한
중기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반기 내에 아니면 올 상반기 내에 새로운 이제 공정 기술을 삼성이 공개를 할 겁니다. 게이트 어라운드라는. 그렇지만 최근에 4나노 수율을 가지고 노이즈가 많은 상태에서 그 수율은 좋겠냐에 대한 또 의심으로 가겠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잘한다면. 그렇지만 이제 예. 아까 지적하신 대로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는 정책은 이미 공개를 한 거고 결국은 이제 기존 보유자사주에 대해서 뭐 소각을 한다거나 네. 그런 식의 조금 더 적극적인 좀 주저하는 정책이거나 아니면 뭐 이거는 정말 제가 사견으로 가끔 하는 얘기지만 물적 분할은 안 좋죠. 그렇지만 인적 분할은 또 밸류에이션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와 삼성 이제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즉 삼성 완제품과 삼성 반도체로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주가에 좀 좋은 방향의 계기가 될 건데 이제 그거는 회사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저희가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그런 식의 회사 자체가 주주 가치 높이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한다면 그 정도 변화가 있다면 저는 아마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시장 상황 안 좋아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 지적하는 M&A는 저는 지금의 업황 그 글로벌 보호주의 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있는 회사도 못 팔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예. 독일의 예.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실트로닉을 타이완의 글로벌 웨이퍼스가 인수하는 것도 막아버려요. 네. 하물며. 근데 뭐 특허와 관련된 웨이퍼는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난 특허가 많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소재인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은 보호무역 때문에 막는데 하물며 핵심이 되는 기업을 과연 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기업을 또 삼성이 굳이 또 비싼 돈 주고 또 M&A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M&A는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M&A는 만만치 않다. 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가기 쉽지 않다면, 근데 실적은 계속 잘 나온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소부장 쪽에서는 분명 그 주가로는 아니더라도 실적적인 예. 측면에서 낙수 효과를 보는 쪽은 있단 말이죠. 예. 최근에 뭐 낸드 가격도 움직이면서 낸드 예. 관련주를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맞습니다. 흐름이 나와줬고 예. 소부장 쪽에서는 예. 속속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장이 못 가더라도 예. 좀 치고 갈 수 있는 소부장 쪽에서는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삼성도 뭐 작년부터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도 있고 소재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삼성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뭐 지분의 투자를 통해서 좀 관계를 강화하는 소재 회사들도 있어요. 네. 뭐 그런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도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삼성 주가는 하락하지만 그런 소재사들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반도체 PCB 회사들은 뭐 주가 흐름 좋죠. 플립칩 BJ, 플립칩 CSP 뭐 이런 쪽은 주가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뭐 제가 언급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장비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비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중국의 낸드 공장은 다 지었거든요. 그럼 올해 투자는 아무래도 좀 파운드리 위주로 투자를 할 것 네. 같고 근데 한국 장비 회사들이 과연 파운드리에 노출도가 높냐고 보면 그렇지는 그렇진 않거든요. 않죠.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은 저는 뭐 좀 조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주가가 많이 빠졌어도 소부장이라고 해서 같이 움직인 게 네. 아니라 네. 되게 좀 차별화되게 움직일 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의 성격이 어쨌든 주식 안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안 되니까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의 기회 요인이 있는 거죠. 다만 전방 시장이 뭔가 끌어주지 주가만 안 못해요. 좋으면 네. 괜찮은데 실적까지 나빠지면 소재 부품도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소재 부품도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은 좋은데 주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발성으로 보면 소재 부품은 주가는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무슨 방송국에서나 유튜브에서나 노근창 센터장님 오시면 반도체만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예. 저는 오늘 그거 말고 딴 거 한 거죠. 예, 예, 지금 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예, 예. 장이 좋아야 예.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예, 이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 지금 전반적인 장세 판단을 듣고 싶어요. 노 센터장님의. 지금은 이제 나쁜 기운들이 다 나쁜- 흡수돼 있는 장이라고 봐야죠. 원래는 공급난 이슈 있었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지면서 그걸 가중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또 락다운이 있으니까 또 네. 한 번 더 가중되고 네. 여기에 이제 미국은 이제 빅 스텝을 밟아서 금리를 뭐 50bp씩 올린다고 그러고 어느 정도는 작년에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가속개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워스트 오브 워스트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실타래가 풀리면 다 어느 정도 주가는 그것만큼
실타래가 풀리는 것만큼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는 물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한 2,600을 계속 테스트를 할 거지만 뭐 상당 부분 빨리 복원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리 보더라도 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뭐 글로벌 리세션 때 2008년 네. 우리 니만 사태 때 뭐 CEO가 올해 TV 수요가 30%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2019년에. 네. 그해 2009년에 30% 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 움직이지는 않고요.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2020년도 엄청나게 가전제품 수요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다 집에서 다 엄청나게 구매를 했거든요, 사실은. 똑같이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런 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역발상 접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상반기 실적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든 하반기는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게 아하. 재고를 샀던 채널에 아니면 헐값에 재고 정리를 하든 그러니까 매출단의 변화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저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 1분기의 우울한 분위기가 예. 그 펀더멘탈상 예. 계속 유지된다고 이제 보는 현재 주가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거보다 약간만 개선돼도 반등의 트리거는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희는 좀 어차피 저희가 또 제조업 기반의 증권 사다 보니까 네. 공급망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아무리 보더라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이라도 좀 해소는 됩니다. 그 해소되는 속도만큼 주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반도체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아지는 장에 대해서 전망은 해주셨어요. 예. 아니 오늘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예. LG전자도 실적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또 장중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단 말이죠. 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또 네. 상태예요. LG전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LG전자도 지금 실적의 이슈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G전자가 전사적인 역량을 어떻게 스마트폰을 버리고 자동차를 선택한 거잖아요. LG전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TV 좋고 생활가전 좋고 거기까지는 맞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버리고 자동차를 선택했는데 자동차 실적이 반도체 이슈 때문에 네. 원하는 만큼 공급을 못 할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좀 LG전자 주가에는 부담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생활가전 같은 경우에는 또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죠. 예. 그리고 그러면 원가가 이제 생각보다 물론 엄청나게 잘하고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높여서 극복은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주식시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정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에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으면 바로 이제 주도주가 되긴 좀 힘들겠죠. 지금의 네. LG전자 상황을 좀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전장 사업 부분의 흑자 전환은 가능은 할까요? 그럼 자동차 그게 반도체가 풀려야 해소가 돼야 될 거죠. 것 같습니다. 네. 풀리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근데 이제 상반기는 뭐 1분기는 작년보다 안 좋고요, 참고로. 근데 3분기는 작년보다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주가의 의미에서 보면 공급 부족의 강도가 줄어들면 그것만큼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저기 노센탈장님 보시기에 예. 이 저쪽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예. 은근히 엔비디아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엔비디아는 이 좋은 회사죠. 예. 예, 아니, 좋은 회사인 줄은 알죠. 삼성도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예. 제 얘기는 여기 이제 흔히 리서치센터에서 하는 그 밸류에이션 평가 측면에서 네. 어느 정도로 평가되십니까? 조금 높다 아니면 아직은 뭐 여력이 있다. 밸류에이션은 엔비디아가 싸본 적이 없죠. 싸본 적이 없다. 예. 그러면 하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그냥 역사가 되는 회사인 거고 계속 초과 성장을 보여주면 그거를 이제 정당화시키는 거죠. 초과 성장 국면에 있는 건 분명하죠. 지금도 뭐 물론 올해부터는 좀 해소는 되지만 GPU는 계속해서 작년까지 공급 부족이었고 네. 그래서 뭐 GPU가 이제 소비자 제품부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랑 그다음에 자동차든 이런 쪽으로 영역이 확장되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색깔을 바꾸잖아요. 네. 옴니버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서 정말 좀 더 가입자들 아니 기존의 유저들을 좀 더 락인시키는 그런 식으로 좀 패러다임 변화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대표 기업으로서 그리고 과거에 GPU만 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ARM 기반으로 CPU를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좀 종합 SoC 회사로 조금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긴 흐름에서 그리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텍사스로 뭐 투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면밀한 검토 끝에 이게 돈 된다 싶어 나가는 겁니까? 지금 뭐 어쩌다 보니 뭐 하다가 그렇게 나가게 된 겁니까? 어떻게 어쨌든 보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네. 정말 나가는 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을 거고 또 기존 공장과 함께 또 어쨌든 미래 성장 동력인데 네. 다만 이제 고객을 채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고객을 그 공장에 충분히 채울 수 있느냐. 공장 파운드리는 가동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가동률과 ASP 다 예.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 예. 파운드리는 가동률이 중요한데 가동률을 채울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주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공정에서 경쟁사보다 좀 더 낫다는 걸 보여줘야죠. 근데 아직 그 부분이 풀리지 않은 TSMC에 거잖아요.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언급한 건 아니고 언론에 하도 나오니까 네. 엔비디아가 뭐 TSMC로 삼성에서 TSMC로 물량이, 넥스트부터는 네. 간다. 그러는 거는 이제 특히 텍사스에 공장 짓는 거는 그런 부분들은 부담 요인이 되는 거죠. 부담 요인이다. 왜냐하면 물론 뭐 미국에서 뭐 해도 뭐 패키징이나 이런 거는 뭐 아시아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핵심이 되는 고객들을 데리고 오는 가시성이 보일 때 공장을 지어도 좀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핵심 고객이 뭐 약간 중국 기업들은 좀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티어 1 기업들을 좀 데리고 오는 모습을 뺏기지는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보이면 지금 투자는 근데 공장 부지 짓는 거지 뭐 장비 입고하고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한 3년간은 저는 좀 시간이 있지만 이제 3년 안에 의미 있는 고객을 채울 수 있느냐. 즉 선단 공정 고객들, 7나노 이하 고객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가 그게 되면 주가는 저는 많이 갈 것 같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가뜩이나 더 좀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파운드리 수율 문제가 계속 지금 잡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조금씩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네, 건가요? 뭐 결국 이제 4나노는 AP인데 AP는 어차피 특히 이제 칩 사이즈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누설 절주가 계속 있어요. 그거는 꼭 삼성 파운드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TSMC도 유사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그거는 이제 방열판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구조도 있지만 패키징하면서 그걸 발열을 보내주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펜아웃 기술이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보강이 삼성이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이제 향후에는 이제 메모리랑 로직 반도체가 이제 스태킹을 하거든요. 3D 패키징도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애플리케이션도 다행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지금 한 가지 AP만 가지고 삼성 이거 안 돼. 이거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의 큰 축이 서버향 프로세서랑 그다음에 스마트폰용 AP 이렇게 네. 큰 두 가지 축으로 보면 왜냐면 이쪽이 TSMC도 매출액의 거의 뭐 한 60%가 훨씬 넘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삼성이 이제 특히 스마트폰 AP 가지고만 가지고 너무 지금 폄하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 정도의 실력은 됩니다. 네. 아우, 좀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좀, 그 불확실성이 커서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뷰와 함께 지금 삼성전자가 느린 걸음이라면 그래 소부장 쪽에서 소재 부품, 뭐 PCB, 뭐 기판 쪽에서 충분히 역발상적으로 좀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까지 짚어주신 만큼 IT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은 여기서 이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